네, 지금부터 2021 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 발표회 2부 행사인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공유 및 분과별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을 주제로 하는 3분과의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임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이고요.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학교 사례를 발표해 주실 두 분의 선생님과 진행을 도와주실 한 분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울산에 위치한 학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조혜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 구암고에서 온 교사 서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사회자를 맡은 대전고등학교 교사 강희진입니다. 네, 세 분의 선생님 참석해 주셨고요.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학교의 사례 발표를 듣고 이후에 선생님의 사례와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줌으로 접속 중이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그 두 분의 선생님 발표 내용과 분과 주제와 관련해서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토의 시간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오늘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선생님들께서 내주신 만큼 다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과 토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울산 학성여자고등학교의 학생회 중심 고교 학점제 프로그램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 사례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학성여자고등학교 조혜동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안녕하십니까. 학성여고 교육과정부장 조혜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현재 많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에서는 우리 3분과의 주제처럼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히 이 시간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끼리라도 서로 좀 쓰담쓰담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족하지만 학성여고에서의 운영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성여고는 21년 기준 22학급 그리고 전교생은 511명이고요. 교원수는 교장 포함 52명입니다. 올해는 2개 학급이 줄어 교사 수도 5명이 주는 상태라서 올해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사실은 앞섭니다. 본교의 연구학교 연구 주제입니다. 본교는 작년에 연구학교 2년차로서 고교학점제를 조금씩 확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춰 운영을 하였고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희 본교 선생님들의 수고가 특히나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분과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교가 거창하게 운영을 잘 했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전년보다 항상 조금씩 소소하게 더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대 변화인데요. 그림처럼 처음에는 팽팽하게 다양한 갈등들에 부딪히면서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여 함께 가는 모습이 저희 학교 연구학교 운영의 출발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같습니다. 교과 교실을 도입하는 데 사실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교는 2018년 9월에 선진형 교과교실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해 7월 즈음에는 교과교실제 도입 반대 교원 비율이 74.5%였습니다. 즉 교원 4명 중에서 3명꼴로 교과교실의 도입을 반대를 했었고요. 조금은 비우호적인 학교 풍토 속에서 교과교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교과교실 설계와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컨설팅 그리고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간 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때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리고 특히 저희 학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학교에 애착을 좀 많이 가지셔서 공사 기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오래된 학교가 새 학교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교 학점제 실현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소규모 교과 교실 그런 교실의 환경을 구축을 하였고 또한 아울러서 학습 자료 공간 조성도 이제 구축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요구 사항을 즉각 수렴하고 수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들을 이제 교육과정부에서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1월에 실시한 교과교실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긍정 평가는 96.5%로서 교원의 인식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학교 풍토 변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2019학년부터 교육과정 부장을 맡으면서 연구학교 시작 전에 개방형 교육과정을 편제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시점에서부터 학생들의 이제 과목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선택 교육 과정이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에 비교를 해보면 31.1%에서 60.5%로 확대를 했는데요. 이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년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의 기존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잖아요. 그런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조금 당황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쉽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선택 과목 수를 늘렸더니 또 생기는 변수들은 2020년에 처음으로 1교과 1교사가 되는 소인수 운영 과목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제 수학과 심화 영어 독해였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대상인데요. 제가 경제수학을 맡으면서 16시간에 3개 과목을 맡는 다과목 지도교사가 돼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는 다과목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슬슬 나오게 되었고요. 또한 인센티브나 업무 경감 부분에 대한 공감대도 조금씩 형성이 되면서 2021년에는 2과목 3과목, 심지어는 4과목을 맡는 교사 수도 이제 증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행사 운영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행사가 실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미실시가 이제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연계 행사를 항상 함께 기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연구학교는 담당과 부장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또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가능도 하다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교사가 이제 참여를 해야지만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1년차 운영하면서 확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교원 역량 강화에 조금 중점을 둬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신 고교 학점제와 관련한 자료는 꼭 전달 연수 또는 안내를 꼭 했고요. 그리고 공간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달 말에는 고교 학점제 및 연구학교 운영 프로그램 등의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카드 뉴스를 발행을 해서 항상 교육 공동체와 공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본교는 원활한 연구학교를 또 운영하기 위해서 함께 운영한 학교 특색 사업 중 하나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전학공을 매주 월요일 7교시에 운영을 하였고요. 또 학기별로 이제 영역별 발표를 해서 활동 내용들은 항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 영역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온앤오프는 13명의 교사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수업을 연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깔깔깔 학급 산림연구회라는 이 전학공은 5명의 교사가 학급 특색 활동, 즉 창체에서 자율활동 부분에 대한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융합 이제 이 전학공은 9명의 교사가 인문학적인 조금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항상 토의하고 관련 내용을 수업 시간에 교과별로 적용해보고 그리고 수행평가 방안을 찾아보는 활동을 1년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로 진학은 8명의 교사가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 지도와 진학 지도의 연계 방안을 탐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독서는 14명의 교사가 독서 활동과 함께 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평가 준거와 성취 수준을 추출하여 평가까지 연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전학공의 꾸준한 활동들은 협력적인 학교 문화 형성을 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단순한 활동들이 아니고 수업과 평가와 직접 연계한다는 취지에 맞는 활동들로 이루어진 게 가장 큰 수학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번째입니다. 학생 자율 책임 문화를 조성하려는 이런 시도들은 결국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맞물렸습니다. 먼저 연구 과제인 학생들의 진로 설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생들에게 밀착해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학교 안에서 운영한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진로 학업 상담 조직인 교육과정 이수지도팀과 함께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적극 수행했는데 첫 번째로 혁신데이 앤 위크입니다. 학성요구의 교육과정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교육과정, 나를 혁신하다. 여기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을 따서 혁신데이 앤 위크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한 선택 과목 안내를 위한 교육과정 박람회인데요. 먼저 혁신데이에서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의 방송 안내로 교육과정 편제 이해와 스스로 학업 로드맵 작성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때 선택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른 학생들의 자율 책임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사와 함께 눈높이 멘토 선배 학생이 각 반 교실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선택 교과 홍보 그리고 질의응답, 선배의 교과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멘토 활동들이 의미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혁신 위크 기간 동안에는 상시로 복도에 전공 계열별 선택 과목 안내 판넬을 제작하고 전시해서 정보 제공을 하였고요. 학년별 3개년 편제표를 조금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대형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택 과목 안내서와 교과서를 전시해서 앞으로 배울 교과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학생 개개인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학생들의 소감 그리고 의견들을 작성해보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실시간 학생들의 생각을 공감해 보았습니다. 또한 학부모 1대1 자녀 진로 학업 설계 상담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이처럼 이 행사는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진로 멘토링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학생 1대1 진로 학업 설계 컨설팅과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행사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3월부터 11월까지 장기적으로 진행한 4제 진로 멘토링 활동인데요. 총 34개 팀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멘토 멘티가 되어서 학생의 진로 및 학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했는데요. 운영 방법은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소그룹 또는 단독으로 선생님과 연결하여 멘토링이 이루어졌습니다. 팀별로 운영비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어서 호응도가 매우 높은 프로젝트였습니다. 학기별로 중간 결과 보고서를 항상 작성을 하고 제출을 했고요. 이 보고서에는 진로별 연구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참고한 논문과 도서 목록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별 독서 활동과도 연계를 하고요. 이 활동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이 프로젝트 결과물들은 12월 중에 온 오프라인으로 전시 활동도 하였습니다. 활동 잠깐 보시면 의학, 생명과학 분야팀인데요. 입시에서도 관련 학과를 지원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진로와 진학을 연계한 꿈 플러스 프로젝트였고요. 세 번째로 진로 설계 플래너를 활용한 교육 공동체가 함께한 진로 멘토링입니다. 플래너에 학생 스스로 기록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진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업 설계와 창체 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맞춤형 제작을 하였고요. 여기 안에는 멘토링 기록 코너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하는 부분을 작성하면 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또한 학생들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부모용, 교사용 진로 가이드북도 학교에서 맞춤형 제작을 하였고 이처럼 학성요고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진로 멘토링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학생의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획 운영입니다. 학생 자치 문화 활동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이 행사는 학생회가 기획하고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장기간 프로젝트였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 핵심은 사실은 창체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창체 활동을 하다 보면 꼭 시간이 남더라고요. 이 시간을 조금씩 모아서 조금 잘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학생회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교육과정부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학생 기획단과 그리고 자문교사의 협의, 소통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학생회는 월별로 추진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 홍보와 함께 학교 게시판에 안내를 해서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였습니다. 진로를 설계하다라는 진로 관련 전문 분야의 주제 탐구 수행과 책을 통해서 진로를 설계하는 책에게 진로를 묻다의 투트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라서 행사 자체를 조금 추격하는 바람에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12월 22일에는 최종 발표회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 운영한 진로 교육 운영 사례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진로 관련 행사를 진행을 하였고 진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교원, 학생, 학부모의 고교 학점제 이해와 학업 진로 설계 준비를 교육과정부에서는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학교 밖과 연계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 혁신 도시 내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단 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하기 어려우면서 학생들이 요구가 있을 때 운영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걸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2년간 꾸준히 운영을 했는데요.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만으로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보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은 고교 학점제에서는 꼭 필수적인 운영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성요구에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교는 고교 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센터를 바탕으로 4개 협력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작년에 선도지구 내 공동학사 모형을 기획하였고 올해는 공동학사를 운영하는 일환으로 일과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과목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4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교과 특성학교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에 각 학교의 특성화 과목을 중심으로 배치를 했고요. 올해부터 운영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기에는 교통 안전 등의 학생 안전이나 학생 생활 지도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선도지구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점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으로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강좌를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2020년부터 학기별로 2개의 과목씩을 개설을 하였고 2021년까지 총 8개 과목을 개설을 하여 130여 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4개 과목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에 이어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강사 지원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장비나 기술 적용 부분이 조금은 취약한 학교 상황을 보완하는 기회였고 미디어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교 소속 교수와 협력을 해서 아동생활 지도 과목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을 진로로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코티칭 수업이 이루어졌고 이론과 실제를 구현해내는 알찬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과학교양이라는 강좌를 개설했는데요. 요즘에 대세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실제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가 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작년에 이어서 에너지 환경 계열에 관련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과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울산 테크노파크 정밀화학소재기술단 소속 연구원과 함께 협력을 해서 첨단화학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요. 화학 분야의 진로와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트렌드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광받는 분야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도 작년부터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제 선도지구 캠프도 공동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0년 의학계열 진로 캠프에 이어서 올해는 우리 지역 사회적 기업과 함께 업사이클링 캠프도 운영을 하였고 고교학점제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업 설계를 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이공계열 캠프 그리고 에너지 환경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캠프는 에너지 환경 캠프를 4일에 거쳐서 사회적 기업,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특강 그리고 체험 토론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여 에너지 환경의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행사였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교 밖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좋았던 점, 보완할 점, 그리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좋았던 점을 한번 보면 학생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강좌를 개설하고 전문 강사의 수업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현장과 연계된 체험학습처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한 실제적인 현장 체험 학습이 가능해서 진로 탐색과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조금 너무 높은 수준의 수업이 될 수 있고
또 강사는 본연의 업무 외에 부담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티칭 강사가 항상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업무 가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학교 간의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사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협력 및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밖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면 먼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수업 운영에 대한 체계성을 제고하고 또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의 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3년차 연구학교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 공동체의 협력적인 문화 형성에 대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해서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성여고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성여자 고등학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알차고 아주 다양한 특색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께서 관련한 내용에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토익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화면을 좀 열어주시면 저희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계속 열어주실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남 마산 구암고등학교의 전학생 자치회 중심 자율적 생활지도, 교사 중심 TF 운영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사례입니다.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마산 구암고등학교 서혜정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3분과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경남 마산 구암고등학교 교사 서혜정입니다. 학교 문화 및 운영에 있어서의 혁신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될 내용이지만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맺기가 그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산 구암고 나름의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 구암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 창원시와 마산시의 경계에 있는 학교로 전출입생의 빈도가 높고 남녀공학의 학교로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지는 않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었고 그 때문에 보다 학교에 대한 애정도와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실제로 학교 변화에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학교 공간 혁신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특히 선진형 교과 교실제가 점적으로 도입되면서 대대적인 학교 공간 혁신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공간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학생 본인들이 사용할 공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디자인한 학교 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어서 보다 학생들이 학교 공간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상징 캐릭터를 공모하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학교 캐릭터를 응모한 모든 학생들의 작품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특히 일부 학생의 디자인은 학교를 홍보하는 홍보 물품이나 학교 안내를 하는 안내 책자에 적극 활용하여 본인들이 디자인한 어떤 결과물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생 자치회를 개편하여 자율적인 생활 지도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특히 자치회 임기를 전면 개편하여 2학기, 3학년 2학기 선배들이 학교를 입시에 앞서서 좀 바쁜 시간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운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정기적인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교장 선생님이 100% 참석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심을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중심의 생활 지도에 적극 학생회가
나서기로 했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생활 지도 캠페인이라든지 등교 시스템을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의 기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의견들이 학생들이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학교에 자율적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자치회와 더불어 학교 동아리 고교학점제 운영 학생 동아리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교직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 교사가 지도교사가 되어 가장 먼저 고교학점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매 행사마다 이 학생들이 함께 학교의 행사들을 만들어 나가게 함으로써 교사 수준에 이르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시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을 활용해서 조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해결해 감으로써 상당 기간 전시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러한 참여만으로도 학교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어떤 교무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교사들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 본 결과 선생님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활동에 강제적으로 모을 수가 없다는 점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교사가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매월 1회 정도는 우리가 다 같이 교과형, 학년형 혹은 전 교사가 함께 연수를 받는 형태 등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기도 했고, 특히 2021학년도에서는 그러한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월 1회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외에도 자율적으로 생겨나는 5개 소그룹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청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2개의 교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역시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라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미문학 읽기라는 과목과 영어 감상과 비평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고 2022학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가 없는 이 과목에 대한 어떤 우려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자생적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생겨났고, 이렇게 또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교육청에서 굉장히 간단한 형식의 어떤 신청서와 운영 방법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2021학년도 2학기에는 수학, 과학, 정보교사로 이루어진 학생과 함께하는 사제 동행 AI 전학이 역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관계에서 보다 연계가 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이나 기자재 방법 등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경력이 조금 많으시고 하지만 기자재를 다루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력 많은 교사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런 방법을 조금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블렌디드 수업 연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일과 이후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셔서 방과 이후에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업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의 특색을 살리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자율적으로 생겨나야 그 지속성이 계속된다는 것을 지난 3년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런 교사의 자율적 참여가 빛이 났던 부분은 바로
진로 진학 전담팀 조직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개별적 교육 과정을 짜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문성을 갖춘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체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로 진학 컨설턴트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특히 대입 지도 경험이 풍부하시고 진로 진학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총 19분의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선생님당 1대1 학생을 매칭하여 심도 깊은 상담을 이루어냈습니다. 학생들 역시 절대 강요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도 이 진로 진학 컨설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직접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 진로와 고민하는 내용 등 혹은 상담 가능한 시간 등을 사전에 받아 상담 선생님과 컨설턴트 선생님과 1대1 매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상담 이전에 미리 컨설팅 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상담 결과를 컨설턴트가 일지를 작성하게 해서 이후 담임 교사와 학년의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쉽게 편하게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일단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노력했던 어떤 리더의 마음가짐에서 이 모든 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셔서 공간의 재구성을 서슴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학교의 어떤 그 공간을 다시 재배치한다는 것은 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 비용적 측면보다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교사와 학생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무실을 재배치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의 생활 공간을 다시 꾸미신다든지 하는 식으로 학생들과 교사의 위주의 어떤 그 최적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하셨던 점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1학년도에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어떤 불만들이 솔직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중 하나가 평가 시간의 복잡함, 교실 이동의 복잡함 때문에 너무너무나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교육과정부장님과 정보 선생님께서 몇 날 며칠 고생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매 고사마다 개별 시간표를 나눠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표에는 학생 개별 시험 시간표뿐만 아니라 어디서 시험을 쳐야 되는지 그 시험 장소에 대한 설명, 좌석 번호, 그다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야 하는 공간까지 상세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매 시험 시간마다 불편함이 없이 평가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의 결정을 교사가 함께 모이는 교육과정 TF팀에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 절차와 학생의 교육과정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적인 행사에 대해서 이 교육과정 TF팀에서 모든 사안을 같이 결정하기도 되었는데요. 이 교육과정 TF팀은 각 교과의 대표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부장, 학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운영부서부장, 그다음 학교 전반적인 운영을 살피시는 교무장님 등이 모이셔서 주 1회 화요일 매주 1시간씩 그 공강 시간을 만들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교과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역대급 최고로 많은 교과 협의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안이 의논된 내용은 그 당주 금요일 날 부장회의에 검토를 통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다음 주 교육과정 TF팀에서 그 의견을 재검토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 그 결과가 도출된 내용을 다시 확정짓고 전 교사에게 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공지가 있기 이전에 충분히 많은 협의를 미리 거치기 때문에 전혀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많은 사항들을 결정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 분담에 있습니다. 앞에 조혜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 운영은 일부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산구암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 꼭지들을 각 부서에 할당을 해서 각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만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러한 업무 분담의 어떤 그 첫머리를 우리 관리자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고교학점제를 진행할 때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자리에 있으신 분은 관리자분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관리자 선생님께서 가장 그 누구보다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력이 높으셨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적극적으로 연수를 이수하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가장 원활하고 갈등 없이 고교학점제가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 시수를 조정해 주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고 결과적으로 그 필요한 그 교사와 강사들의 어떤 채용에 대해서 새로운 강사분들의 채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셨습니다. 이러한 시수의 적정한 분배에 따라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는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학교 공간을 조금 더 활기차고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마음, 섬김의 마음을 항상 보여주셨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지난 3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산구암고등학교의 운영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산구암고등학교 사례 발표해 주신 서혜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발표 자료를 보니까 그 마산구암고등학교의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오늘 그 토크쇼의 내용이 그런 활동에 대한 고생 그리고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직 채팅창에 의견을 좀 많이 안 올려주고 계신데요. 질문 좀 더 올려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발표를 해주신 두 분 선생님들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분과 주제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두 분 선생님 그리고 강희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사례에 대해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진 선생님한테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현재 선도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점은 아까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와 교사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지점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혜정 선생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정말 바쁘신 선생님들을 시간을 이렇게 쪼개고 시간을 내셔서 같은 자리에 함께하도록 만드는 점이었습니다. 너무나 빡빡한 일과 중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선생님들을 모시기가 너무 죄송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한번 운영하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작년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이제 사업의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연수원 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그 교과 1과 2회의 시간을 저희가
그 할애를 받아서 했어야 됐기 때문에 늘상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지속시키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점은 선생님들께서 필요를 느끼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시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미문학 읽기라는 과목은 교과서가 없는 과목으로 개설이 확정되었을 때 영어 교과 선생님들께서 함께 고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원서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셨고, 마침 도교육청에서 이제 선택 과목 확대 개설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어떤 사업을 공모하셨고, 정말 한두 분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선생님께서 지원을 하시게 되면서 조금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에 의한 어떤 움직임, 그리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 역시 배움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어떤 배움을 고민하는 자리, 그런 것들이야말로 앞으로도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의미 있게 지속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필요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 정말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지금 학성여고 같은 경우도 이제 정례화를 통해서 이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학생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특색 사업으로 아예 딱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1년을 운영한 결과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는 사실 이 시간이 되면 느슨해지고 선생님들도 사실은 또 하기 싫어하고 했지만, 왜냐하면 또 그다음 매주 저희는 주 1회 운영을 했고요. 월요일 7교시에, 그리고 1교사 1 활동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사가 다 참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사실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되돌아보면 근데 참여 안 한 선생님들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결국은 전학공이 잘 이루어졌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었던 그런 활동들이 교사에게 있어서는 연구, 실천, 협력하는 학습 공동체 기반 마련에 지금은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네. 교사 문화 혁신의 중심점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다면 학생 문화 변화의 중심에는 학생 자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학교에서 다 학생 자치회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실천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생 자치회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 어려움, 방법,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자, 사실 이제 학생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 학생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그리고 학교가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가 약간은 이제 종종 다른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체험이나 활동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을 희망을 했고, 그리고 학교는 또 코로나도 지금 계속 지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부딪혔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 살려주고 운영을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의 의견을 받아들이되 운영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핵심의 가치를 정확하게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그런 협의를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항상 수정 보완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 맞게 지금 현재는 대면과 비대면의 활동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이런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학생 그리고 학교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마산 구암고등학교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학생 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경험을 직접 할 수 있게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마산 구암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생활지도 측면에서 학생 자치회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작게는 교과 교실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교과 교실제 그 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문제로 불거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장소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해서 그 장소를 중심으로 별도의 쓰레기통을 더 두자든지 소소하게는 이런 얘기부터 특히 등교 시간에 어떤 지각생들을 조금 더 학생들이 조금 줄이자라는 어떤 의견에서 전자 출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학생증과 연동해서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직접 본인의 출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정말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학생증을 안 들고 온 학생도 있고 잃어버렸다는 학생도 있고 친구 거를 대신 찍지 않을까라는 교사의 어떤 우려도 있고 해서 항상 교사들이 옆에서 챙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부족한 점들을 서로 보완해 주어 나가면서 훨씬 더 조금 학교 문화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문화가 바뀌었구나, 학생 자치회가 정말 활성화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점은 실제로 새로운 학생회가 출범을 하고 대의원회를 이렇게 조직을 하는데 학생회 자체에서 대의원 위원들을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도받아서 아주 훌륭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학생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치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점에서 늦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취감의 기회를 주고 이제 기다려주다 보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아직 질문은 없으셔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천에서 김성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다 보면 이제 교사들이 힘들고 강사 채용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서는 지금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사례를 통해서 들어보면 한 학교는 먼저 주도적으로 나섰고 한 학교는 주변에서의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활용한 것 같은데 그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성요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은 2019년도에 연구학교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연결고리가 없었거든요. 2019년도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정말 발벗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 마을 공동체 교육이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관할이 이제 지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자체에 이제 전화를 했었죠.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초등은 어느 정도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관과 협업을 어느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도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저희 학교가 연구학교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니 좀 도와달라라고 말을 했더니 그 지자체 담당자가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자라는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기관 즉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제 한번 같이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퇴짜도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기관에서는 특강은 가능하다. 그리고 장소는 대여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수업을 34시간을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쪽의 연구원들은 사실은 거기서도 시간이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라 늘 시간이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를 계속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딱 한 분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그 박사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과 함께 2020년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기회를 많이 만들고 확대를 해서 지역사회에 연계한 이제 수업들을 작년에는 4개 강좌까지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지역사회 연계를 하려면 코티칭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코티칭 교사의 역할이 너무나도 이제 좀 막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교육과정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코티칭 교사가 어느 정도의 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업하는 그 연구원과 그 지역사회 기관 담당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도 주기적으로 이제 수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 전문가의 수업이 또 어렵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또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되고, 제가 그때 지금 계속 과학교양의 코티칭 교사로 지금 2년간이죠. 3회 동안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조금 고생이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과 학교는 서로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관장과 그리고 학교장의 그런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또 연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MOU 체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MOU 체결도 했고, 저희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가서 그 협의회도 진행을 하고, 또 에너지경제연구원도 학교의 상황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해서 학교에 오셔서 거의 1년에 2-3번 정도는 이제 학교 기관을 방문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저희 마산 구암고등학교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역적인 특성이 사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산 구암고등학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단점이었던 시의 경계가 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 그 교강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던 점이 사실은 많은 교과가 개설 가능하게 했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강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강사 채용에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저희 관리자분들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인드의 변화가 사실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마산구암고등학교는 인근 학교 4개의 학교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육과정 내에 가지고 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이루어졌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관리교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나와서 학생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점이 사실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리고 시와 함께 운영하는 행복마을학교가 사실 다행스럽게도 차로 5분 거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과 제빵이라든지 바리스타와 같은 체험 중심의 수업을 한번 연계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으로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매주 수요일 5, 6교시에 이제 연강으로 묶어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사실 있었던 것이, 일단 과목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좀 틀에 박혔다는 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런 실습형 수업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시는 학부모와 이제 교사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학생 이동에 대한 안전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측이 되었었는데, 그 행정실과 협업해서 학생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버스를 대절을 하고 일정 기간 똑같은 시간대에 학생들을 옮겨 실어 나름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과정 내에 그런 그 블록 수업을 가져오다 보니까 같은 타임에 있었던 그 수업들이 같이 함께 블록 타임으로 묶어져야 될 수밖에 없었던 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보이는 거였지만은 학생들이 그 수업에 만족하는 만족도 결과를 보니까 정말 인문계 학교에서 또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거기서 꿈과 끼를 찾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정말 보람됐던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교사 전문 공동체를 운영하셨고 그다음에 학생 자치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이야기하면서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이런 것 중요하다고 하는데, 학생도 역시 교육과정을 좀 이해하고 또 그 교육과정을 읽어내면서 또 자신의 진로를 이제 설계하는 능력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두 학교에서 어떻게 좀 개선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학성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이제 연구학교 주제 자체가 진로 학업 설계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 나날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해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든 게, 먼저 4월 달에 운영했었던 혁신데이 앤 위크에서 그 교육과정 박람회의 성격이죠. 일주일간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기간 동안 멘토링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외에도 진로 연계 프로그램들을 꿈 플러스나 맞춤형 창체 등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진로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진로가 바뀌었을 때 본인이 어떤 과목들을 또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프로그램들을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될까, 본인의 진로에 대한 이제 설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또 선생님들과 상담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즉 많은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관련 뭐 진로 박람회나 뭐 교육과정 박람회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네. 네, 마산 구암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문해력을 교육과정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처음 시도한 점은 담당 부장 선생님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 방법을 처음에는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생각했던 점에 있었는데, 대신 학생 개개인에게 정말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됐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기초조사를 마치고 1차 선택 과목을 그 수강 신청을 하는 작업이 있기 전에 학생들에게 조금 더 깊숙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담당 부장 선생님이 학년 단위로 혹은 두세 개 반을 묶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이해도를 점검하기는 사실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고교학점제 동아리를 활용해서 깜짝 퀴즈처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고 하는 퀴즈 대회 같은 것들 열어가지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답변을 해보고 얼마나 답변이 맞는지 점검을 받아보고 좀 소중한 상품을 받아가면서 정말 재미 위주로 처음에는 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행사를 시작할 때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거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내용이 깊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 교사인 저 입장에서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단순하게 뭐 학점이 뭐예요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조차도 책자를 찾아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묻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어떤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물론 있었지만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정말 다양한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성요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교과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3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첫 해에는 부스를 운영해서 각 교과목의 특성을 알려주는 차원이었었고,
두 번째 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런 박람회를 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교사가 연극의 형식으로 모든 과목을 이렇게 재미있게 찍어서 올려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각 교실로 찾아가면서 교과 대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세트가 되어서 그 각 교과에 대한 설명을 각 반을 찾아가는 교과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각 교실을 다니면서 직접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강희 선생님 한 질문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혹여나 고교학점제 선도적 도입을 좋아하지 않는 교사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여 운영하셨는지 실제 운영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아마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가장 품고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어느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연구학교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많은 선생님들의 그 의견을 묻고 시작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제도에 이렇게 마음을 못 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엄청 저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것은 그 제도 자체의 의문을 가지시는 분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두려움과 급변하는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개개인의 어떤 끼와 진로를 살려서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교육이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어서 많은 과목이 개설됨에 따라서 학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을 전문성을 가지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선생님들 개개인의 수업 시수에 대한 어떤 조정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학교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많은 선생님들을 강사분들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선생님들의 마음의 여유를 좀 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여고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대 의견을 내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또 공통 의견은 또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 의견은 정말 정책적인 아까 그 부분에서 대입 제도와 아직은 연계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 반대 부분은 저희도 뭐 사실 반대 의견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제가 다 좀 정리를 해서 또 저희 교육청에 또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학교를 대표해서 또 의견들을 들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라는 부분에서는 찬성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의견들을 조금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 또한 드네요. 네, 아마 그 연구학교 운영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표해서 말씀 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아마 눈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질문과 궁금함이 있지만 아쉽게도 오늘 정해진 토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조혜동 선생님, 서혜정 선생님 그리고 강희진 선생님 오늘의 토크쇼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조혜동 선생님 먼저. 예. 네, 조혜동입니다. 시간이 너무 후딱 지나가는 것 같고 사실 정말 1년 되돌아보니 힘들었었는데요. 이런 성과 발표회를 통해서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값지고 또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2022학년도 새롭게 연구학교를 시작하는 선생님들 또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운영 사례를 들고 왔을 뿐이고 모든 학교마다 학교 나름의 고교학점제 운영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실패하실 수도 있고요. 많이 힘드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 학생을 위한 그리고 교사가 정말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 학교의 문화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저의 교직 인생에 아주 깊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고등학교는 지금 고교학점제 4년 차라서 사실 선생님들께 뭐 배울 게 있겠어? 이렇게 자신만만한 자세로 왔는데 되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너무 두 학교의 사례가 저에게 많은 배움을 주셔서 감사했고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교학점제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마 정말 이렇게 문 앞에까지 왔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다양한 연구학교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마 그런 사례들 잘 찾아보면 해결책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계신 두 분 말고도 많은 사례들이 아마 공유됐을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도 공유가 될 건데요.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뜻깊은 시간을 좋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크 콘서트 고교 학점제 운영 사례 공유 및 분과별 토의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